자, 2학기 시험 범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시작인데 33에서 36은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36페이지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시험 범위는 일제시대 말기부터 이제 완전히 말기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해방 직후, 해방 직전. 일제시대 말기에는 일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우리 한국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뭐 신간회도 해산되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완전히 활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선 거의 독립운동다운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고, 얘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우리 조선을 먹은 것 다음으로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가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 만주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독립군들도 많이 있었었죠. 제일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는 여기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해방된 다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당 하나와 군대를 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군대의 핵심 장군이었던 지청천 장군과 양세봉 장군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만들고서 여기서 일본이랑 게릴라 전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먹어버렸어요. 만주국을 세우고 먹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잡히겠죠.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가 있었던 요 중국 내륙지방, 관내지방이라고 합니다. 관내지방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중국 관내에는 여기에도 여러 개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남경에 있었습니다. 여기 남경이라고 하는 지방.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 사람이 일제시대 현상금 랭킹 1위였었고, 이때 임시정부의 김구가 랭킹 2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열단과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임시정부 이 4개의 단체 이외에도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단체들이 통합하고 분리되는 활발한 이제 통합과 분리 활동을 벌여서 크게 3개의 단체로 압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36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에 있는 요 3개의 단체입니다. 요 국내 단체는 일단 빼고, 요 3개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일제시대 말기에 독립운동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한시에 있었던, 요 우한은 코로나 처음 생겼던 그 동네 알지? 우한 코로나. 여기에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국 내륙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통합되고 분열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단체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단체는 전부 다 통합단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전부 다 모여있는 그런 통합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민족혁명당은 중국 여기 관내에 있었던 제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었고, 최초로 중국 내륙 지역에서 우리 한국 군대를 만듭니다. 여기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원래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남의 나라 중국이잖아. 중국 여기가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만드는 게 좀 눈치 보여가지고 군이라고 정식 명칭은 못 붙이고 대라고 눈치를 붙입니다. 조선의용대. 그렇게 해서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중국의 당시 그 여당이었던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 군대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당시 국민당은 그 일본군하고 싸우는 걸 좀 꺼렸었어요. 오히려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보다 내부의 공산당이 이제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이때 막 나올 때였거든.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국민당 정부가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보다 공산당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본군하고 별로 전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이 조선의용대는 전투활동을 사실상 많이 안 했었습니다. 많이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요. 야, 우리 일본이랑 싸우려고 군대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왜 전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냐. 그래서 이 김원봉과 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 불만을 가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여기 북쪽에 예난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북 조선 독립동맹, 그냥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단체를 만들고서 이름도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이라고 해서 여기 조선의용대에 있던 대부분의 인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본군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요 김두봉의 조선의용군. 그래서 얘는 이름도 화끈하죠. 군이야, 군. 우리 중국말 잘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죠. 그리고서 당시 일본의 목표가 위에 여기 만주지방에서 중국 북쪽 지방을 쳐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북쪽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중국 군대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는 좀 이따 학습지에서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김원봉의 부대원이 대부분이 이쪽 김두봉 부대로 가니까는 여기가 되게 약해졌잖아. 지금 얘네가 인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 50명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인원은 나중에 충칭에 있는 김구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됩니다. 김구의 여기 원래 임시정부가 이쪽으로 맨 마지막에 일제시대 말기에는 임시정부가 여기 충칭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 상하이에 있었잖아. 상하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윤봉길 폭탄 사건 때문에 추격을 당하다가 도망치다 결국은 여기 충칭으로 갑니다. 김구가. 그리고서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세우는데 옆에 있었던 김원봉 부대가 이제 부대원이 별로 안 남아있으니까는 이쪽 김구의 부대하고 결국은 합칩니다. 합쳐서 김구와 김원봉의 부대는 합쳐졌고 나중에 김두봉 부대하고도 합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합치려고 하는 와중에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끝내 합치지는 못합니다. 요 세 가지 부대가 합쳐졌으면 굉장히 규모가 그래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다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당시 국내에는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었지만은 비밀리에 잠깐 1년간 활동을 했었던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예전에 3.1운동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었고 이 사람 일본 국회에 가서 연설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까지도 박수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한국 독립해야 된다고 일본 국회에서 연설해가지고 일본 국회의원들 마음에도 들었던 말빨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었고 이 당시 일본이 미국한테 까불고 있었죠. 미국이랑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전쟁하는 거 보고서 여운형이 쟤네 일본 끝나겠구나 이제 라고 생각을 해서 1944년 해방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런 그대로 일본 망하면은 우리 건국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죠. 이 단체가 잠깐 활동하는데 이 건국동맹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건국동맹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해방 뒤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니까는 여운형 이름 중심으로만 그냥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해방 전에는 이 세 단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세 단체. 그럼 이 세 단체가 자세하게 뭘 했는지 학습지에 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33페이지 이제 시험 2회고사 첫 범위를 보겠습니다. 첫 범위에 첫 줄에 나오는 거는 우리 1회고사 때 나왔던 이봉창, 윤봉길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좀 반복되니까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2회고사 시험 범위 민족혁명당이 제일 처음에 세워지는 여기 김원봉의 단체라고 했었죠. 김원봉의 어디 갔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김원봉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단체들과 중국 내륙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굉장히 큰 독립운동, 당시 중국 내륙지방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가장 큰 규모의 통일 독립운동 단체였었다. 통일전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굉장히 큰 단체.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제일 컸었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하는 좌우 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좌,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우파라고 합니다. 좌파, 우파라고 하는데, 이 당시엔 이 사람들이 사이가 막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었어. 그래서 가끔 연합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요게 잘 유지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도 통일된 국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잘 안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청천 이름 나오죠. 지청천이 여기 한국 독립군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밑에 내려와가지고 김원봉 단체랑 연합해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민족혁명당 35년도에 세워지는 단체이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체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여했었는데, 안타깝게 임시정부의 김구만 참여를 안 했었어요. 임시정부 세력이 불참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가 없어지는 게 좀 그랬는지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자기가 따로 나중에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었고, 이 민족혁명당 만들고 나서 3년 뒤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이 당시 이제 독립운동 단체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정당 하나,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 나라 세워야 되니까 정당 하나, 그리고 일본 몰아내야 되니까는 군대 하나, 일당 1군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중국 우한에서 만듭니다. 중국 우한에서 당시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게 1937년도에 터지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조선의용대, 원래는 이름을 군이라고 붙이려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중국 눈치 봐가지고 못 붙인 거야.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직을 했었고, 요 독립군은 중국 내륙지방에서 결성된 최초의 독립군 부대입니다. 중국 내륙지방에서. 여기 위에도 독립군 부대가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중국 내륙지방은 아니야.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 만리장성 안쪽, 여기가 중국 내륙지방인데, 여기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부대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일전쟁에 참여하긴 했었는데 별로 큰 활약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이랑 싸우는 것보다 자기 내부의 적이었었던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야당과 싸우는 걸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군하고 전투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한테 이제 심리 방송, 야 너네 이제 미국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망할 것 같네, 막 그런 방송을 하거나, 뭐 후방 공작하거나 포로 잡아오면은 이제 신문하거나, 포로 신문하는 건 재밌겠다, 일본들 때리면은.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중심인물 김원봉 잘 기억하고. 근데 얘네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별로 큰 활약은 없었다라고 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랑 싸우려고 부대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얘네를 지원해줬었던 국민당 일본하고 전투 자체를 잘 안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불만을 가진 일부 애들이 여기 조선의용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조선의용군을 만든다고 했었죠. 요게 40년대 변화 내용입니다. 40년대 변화 내용에 보면은 적극적인 일본과의 전투를 위해서 다수의 병력이 화북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북, 여기 보면은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죠. 요쪽 북쪽 지방을 화북지방이라고 합니다. 중국 화북지방인데, 요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일본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이름도 바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바꿨다가 나중에 요게 이름을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꾸고,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 헷갈린다. 조선 독립동맹이라고만 합시다.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일본이랑 전투를 벌여서 제일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 전투는 이쪽 타이위안시 요 주변 어쨌든 요 주변에서 일본군이 이제 중국 북쪽을 쳐들어왔을 때 중국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일본군을 막아내는 그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조선의용군의 김두봉, 두봉 이름 써놓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떨어져 나갔었고, 요 인원 이외에도 지청천이나 조수왕 같은 사람들, 원래 이제 참여했었던 초기 멤버들도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얘네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면서 약간 통일 성격이 약화되죠. 요 민족혁명당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좌우 합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합작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큰 특징이라고 그랬었는데, 조수왕, 지청천 같은 사람들이 여기 너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는 의열단 계열, 사회주의는 아닌데 어쨌든 좌파 계열이 너무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는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좀 이탈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원봉 세력이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는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까지가 지금까지 본 게 민족혁명당에 관련된 내용만 본 거야.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하고 관련된 내용을 본 겁니다. 근데 조선의용군까지 지금 같이 봤어.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까지 다 같이 본 겁니다. 지금 요거랑 여기 있는 단체 다 같이 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그거를 좀 같이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 35페이지에 어디 갔어? 2번에 조선 독립동맹 나오죠. 조선 독립동맹이 호가장, 반소탕전 등에서 큰 전과를 거두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을 했었고, 요때 이제 이름을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김두봉이고, 얘네는 중국 공산당 군대였었던 팔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일본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그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그리고 반소탕 전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단체인 김구의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로 갑니다. 35페이지. 여기 앞에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만 보겠습니다. 안 본 내용들은 그냥 겹치는 내용이라서 넘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일제시대 말기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원래는 여기 상하이에 있다가 윤봉길 폭탄 의거 사건 이후에 일본의 추적을 당하죠. 그래서 김구가 계속 도망쳐가지고 이쪽 충칭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다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야. 여기 북쪽에 이제 공산당이 좀 활동하고 있었고, 국민당은 이쪽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고 다시 임시정부를 부활시킵니다.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잘 기억하세요. 충칭.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도시이기는 한데, 니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은 여기 우한 코로나죠. 코로나. 여기 충칭시 잘 알아두세요. 충칭.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최고 지도자인 주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석인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에 임시정부가 만들었었던 정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 이게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정당입니다. 임시정부의 정당. 김구가 제일 핵심 인물이고, 조수왕이라고 하는 인물도 좀 이따 밑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조수왕. 그리고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좀 이따가 계속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야. 아까 잠깐 봤었던 한국국민당이랑 여기 위에 있었던
어디 갔어? 한국 독립당, 뭐 조선혁명당, 뭐 여러 중국 이쪽 저쪽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좌우 연합단체입니다. 이것도 좌우 연합단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40년도 이제 일제시대 이제 45년도에 해방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말기에는 일본이 거의 망해가는 게 보였단 말이야. 얘네가 미국한테 까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조소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파리 평화회의에서 김규식이랑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반영됩니다. 삼균주의.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가 균등해야 되냐? 일단은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반인들이면 똑같이 선거를 할 수 있는 보통 선거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재산에 따라서 혹은 귀족 계급만 투표를 하는 그런 차별 선거, 제한 선거가 있었는데 보통 일반 사람이면 다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보통 선거. 이거는 정치적인 균등이죠. 두 번째, 경제적인 균등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일단 땅을 나눠주자, 농민들한테. 우리 조선시대 말기 때부터 토지는 양반들만 다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양반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는, 소작료를 내고 소작을 하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제균등이라는 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시키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전기나 뭐 아니면은 뭐 도로 같은 건 국가가 관리하죠. 전기나 도로 같은 거. 만약에 그걸 일반 기업이 관리한다면은 굉장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전기 가격이 하루 한 달에 막 3, 40만 원씩만 나올 수도, 그건 너무 좀 오바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균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기업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중요 산업도 국유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균등은 의무 교육을 하자입니다. 의무 교육.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의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말 그대로 민주주의 하자는 거죠.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발표가 됐고, 요걸 발표할 무렵에 민족혁명당 및 여러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김원봉, 어디 갔어? 김원봉은 여기 원래 이제 여기서 우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김두봉이 일본이랑 싸우겠다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원이 한 50명밖에 안 남으니까는 여기 김구의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들어올 때 김원봉이랑 친했던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민족혁명당에 있었던 김규식도 같이 들어옵니다. 김규식은 파리 평화회의 대표로 갔었던 사람이죠.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그냥 다 암기해야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과 협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죠. 민족협동전선의 제일 대표적인 게 신간회, 합치자는 거죠. 단결하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고, 나중에 화북조선 독립동맹과도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위에 북쪽에 화북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이 단체랑도 합치려고 했었고, 조선 독립동맹은 여운형이랑도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내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협력하는 전략이죠. 협력하는 전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좀 일찍 원자폭탄을 맞고서 항복하는 바람에 다 같이 합쳐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합쳐졌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회주의자와 모든 민족주의자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큰 단체를 이루고서 혹시라도 그러면은
남북한이 안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민족협동전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군대에서 했던 한국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좀 했는지 보겠습니다.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입니다. 지청천. 만주에서부터 한국 독립군의 장군으로 활약을 했었었죠. 이게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센터에 김구와 지청천이 앉아있죠. 지청천이 앉아있고, 내가 이 사진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청천이 자기 딸도 군대로 보내버렸다고 그랬었죠. 아마 이분일 겁니다. 아마도. 자기 딸도 군대로 보냈었고, 이 사람은 이회형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었던 이회형 형제, 아마 막내였나 다섯째였나 그랬을 겁니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나중에 우리나라 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1대 부통령입니다. 1대 부통령. 이승만 때 1대 부통령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복군을 만들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이제 작전을 펼치겠죠. 당시 일본이 미국한테 까불어가지고 태평양에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 편이 돼서 일본한테 일단 선전포고부터 합니다. 선전포고부터 하고 연합군, 그러니까 이게 유엔군이죠. 유엔군으로 참전. 우리가 정식 유엔군은 아니지만 이때는 어쨌든 미국 편에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네. 그러니까 나왔던 게 지금 위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 보면은 아까 김원봉의 부대인 조선의용대 세력이 일부 합류하게 되죠. 김원봉의 부대가 일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제2지대까지 있었는데 1지대장으로 김원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 회의하는 거고, 코리아 인디펜던트 아미, 기아. 지청천 총사령관, 2지대장은 이범석, 1지대장은 아까 김원봉이라고 했었죠. 요분도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보면은 중국과 심리전을 주로 많이 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대 규모가 크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임시정부 부대니까는 부대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주로 심리전, 그리고 영국하고도 연합작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연합군으로 참전을 해서 영국군하고 같이 미얀마, 인도 미얀마에서 여기 일본이 여기 인도 미얀마까지 쳐들어가고 이 새끼들이 전 세계를 먹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인도 미얀마를 쳐들어갔었는데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었단 말이야. 요 주변에서 영국 군대랑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에게 선전 활동을 하거나 포로 신문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국내로 쳐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총독부 인물들을 암살하거나 하는 그런 작전을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 OSS, 지금의 CIA입니다. CIA와 함께 국내로 투입하려고 하는 특수훈련을 했었어요. 사진으로 좀 봅시다. 여기 인도 미얀마 전선의 공작대, 파견된 공작대고 영국 군대랑 같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OSS랑 같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었죠. 당시 국내 진공작전은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워싱턴 OSS 본부에서 넵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잠수함을 타고 가지고 국내로 침투를 해서 이제 첩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일본 좀 높은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먼저 폭탄 맞고 이 새끼들이 너무 빨리 항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충칭 OSS 지부에서는 임시정부랑 함께 이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 국내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뭐 레이더 같은 게 막 그렇게까지 정교하진 않으니까 침투를 해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 넵코 프로젝트와 이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를 좀 한 명씩만 소개를 하면은, 요 사람은 이제 미국 본토 워싱턴 본토에서 생활을 했었던 유일한
회장,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유한락스 알죠? 유한락스 요거 아이고 가격이 나오. 요거 알지? 요거 유한 그룹의 회장이야. 원래 기업가야, 기업가.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자기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유한양행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 많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네코 프로젝트에 자진 지원한 사람이야. 심지어 자기네 유한양행의 모든 돈과 조직을 여기 네코 프로젝트에 다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유일한 박사 잘 기억하세요. 유일한 박사. 그리고 아까 이글 프로젝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이제 임시정부 요원이었었던 김준엽과 장준하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두 사람은 원래 일본군으로 차출돼 가지고 만주로 끌려갔었던 사람인데, 장준하는 일부러 끌려갔어. 만주로 탈출해 가지고 임시정부 가려고.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네. 만주에서 여기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까지 가려면은 6,000리면 몇 킬로야? 하여튼 겁나 한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건데, 그거 걸어가지고 탈출해서 일본군을 끌려갔다 탈출해가지고 걸어서 임시정부 찾아간 사람이에요, 장준하가. 그리고 김준엽도 탈출해가지고 찾아갔었고, 두 청년이 아까 봤었던 이글 프로젝트로 국내 침투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김준엽, 장준하, 이 사람이 이름이 까먹었다. 노승성가 하는 분인데, 근데 중간에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항복해가지고 국내 침투 작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요 두 명의 독립운동가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고려대 총장이 됩니다. 고려대 교수, 그리고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인. 장준하는 나중에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고, 김준엽은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싸우다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으로 뽑힙니다. 지금까지도 고려대 총장님입니다. 고려대 총장. 나중에 장준하 정치인이고, 장준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좀 의문사를 당합니다. 박정희가 죽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뭐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고, 지금은 요 광복군 회원들이 지금 광복회라는 거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몇 분 계십니다. 아직 좀 그때 당시 젊으셨던 분들이 좀 아직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중요한 독립운동 단체들은 지금 다 본 겁니다. 전부 다 본 거고, 그 이외 지역에, 국내랑 미국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 하나씩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국내에, 미국부터 보자. 미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이것도 미국 이외의 지역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 아까 봤었던 위에 여기 봤었던, 어디 갔어? 민족혁명당, 그리고 뭐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와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학기 때 봤었던 요 무한도전 여기 국민회, 요 안창호가 미국에서 만든 단체죠. 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의 미국 내외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만든 미국에 있었던 제일 큰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크게 활약을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임시정부를 지원해줬었고, 한인 국방경위대인 맹호군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맹호군을 만들어서 무잔 독립전쟁까지 할 정도의, 맹호군이 요게 달아서 뭐 독립전쟁 할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준비는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임시정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노력을 했는데,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요 활동을 했던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뭐 큰 활약은 없었기 때문에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아까 잠깐 봤었던 건국동맹은 여운형이 주도를 해서 국내에 여러 지점을 설치하고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고, 특히
조선 독립동맹이랑 연합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광복 직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 건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분 넘었지. 30분 넘었지. 어우, 35분이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